중국이 얼마 전에 반외국 제재법이라는 걸 통과했습니다. 반외국 제재법. 이게 뭐냐면 자기네들의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들은 가족까지도 중국인들 마찬가지죠. 가족까지도 불이익을 줄 수 있다. 16개 조문 1234자라 그러는데 외국 정부가 내정에 간섭할 때 중국 정부가 뜻하는 대로 하지 않고 반중국적인 모습을 보이면 우리는 보복할 권리가 있다라고 선언을 한 게 반외국 제재법이라고 하는데 보복 제재 대상은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개인, 기업, 기관, 그 배우자와 가족까지도 가능하다. 중국이 만약에 요구를 했을 때 저기에 걸렸는데 이런저런 요구를 했는데 이행하지 않으면은 중국 내 활동 금지. 애플 이거 걸리면 작살이죠. 아이폰 바로 못 보게 할 수도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 내 활동 금지가 될 수 있고 당연히 개인이나 기업한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우리나라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서방 기업들은 진퇴양난이죠. 만약에 바이든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이러한 제재를 하겠다. 제재에 참여하면 중국의 반외국 제재법에 걸리고요. 그렇다고 미국이나 서방이 요구하는 제재를 참여하지 않으면 또 반대에 걸리고, 예를 들면 미국이 얼마 전에 일본 기업 유니클로한테 신장 위구르에서 사용하는 면화를 사용했다. 니네 수입 제한하겠다. 거기서 계속 수입해서 하면은 유니클로 미국의 수입을 막겠다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근데 유니클로한테 이걸 입증하라 그랬거든요. 미국 정부가. 거기 위구르에서 생산된 면화가 아니라는 걸 입증해라. 근데 유니클로는 애매한 게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면 중국의 반외국 제재법 야 걸릴 수도 있죠. 걸린다는 게 아니라 중국이 걸면 걸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걸었다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사용하지 않겠다, 우리는 위구르 뭐를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면 중국이 걸면 아까 봤죠. 중국에 못 들어오거나 개인 뭐 가족까지도 손해배상이고, 사용하겠다 그럼 미국이잖아. 이거 가불기도 아니고 이게 하여튼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중국은 이제 신장 위구르가 인권 탄압 사실 자체를 부인하죠. 이른바 강제 노동이라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입장이긴 하지만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 무역협회에서는 지금 저게 법제화돼서 나온 것뿐이지 새롭지 않다. 원래 아름아름 하던 거다. 그쵸, 원래 아름아름 했죠. 중국에서 마음에 안 들면은 우리나라 기업들 들어갔다 쫓겨나는 거 보면은 아름아름 한 건데 공식화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달라진 거 없을 거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이 있는데, 첫 번째 배경은 미국이 비슷한 걸 했죠. 대중국 견제 패키지 법안. 이 중국 견제 패키지, 중국에서 하는 거는 뭐 수입하지 못한다, 일명 미국 혁신의 경제법이라 그래서 뭐 배터리나 이런 것들, 반도체 이런 것들 못한다 이런 건 아니까 이런 걸 통과했기 때문인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번 주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고 있는 G7 정상회담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영국에서 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어요. G7 쫙 멋있게 써있죠. 앞에 딱 G7이 서 있는 건데 사진을 찍었는데, 참고로 우리나라 대통령 문 대통령님도 영국 코널에 도착해서 G7 정상에 참석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G7에 참석했냐? 아니죠. G7에다가 4개 국가를 추가로 불렀는데 한국,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게 뭔가 쎄한 걸 알아야 돼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왜 쎄한지. 4개 국가 초에서 11개 국가가 지금 갔습니다. 가는데 중국이 딱 우리나라를 찝어서 한마디 했어요. 중국의 왕이 아저씨가 우리나라를 딱 집어서 너희들 G7에 가서 미국의 편향된 장단에 휩쓸리지 말아라고 경고했다. 으름장을 놨다. 야, 우리나라 G7 가는데 왜 중국이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초청국 명단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게 GDP 순서거든요. G7이야 뭐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순위잖아요. 캐나다까지. 이런 식으로 G7이 된 건 알겠는데 G7을 제외하고 인도, 한국, 호주를 불렀단 말이에요. 남아공은 이제 아프리카 대표로 부른 거고, 6위, 12, 12위를 불렀어요. 딱 G7을 제외하고 사실은 유럽연합 빼면 상위 10개국 중에 남은 나라들을 부른 거거든요. 저기가 뭐냐? 저렇게 합치면 작년에 트럼프 시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중국 공산당 패권에 맞서는 새 동맹체가 필요하다. 그 동맹체 이름을 데모크라시 10이라 그랬어. D10, 민주국가 경제동맹체가 아니라 정치동맹체, 신뢰동맹체, 정치동맹체, 민주국가 새 동맹체가 필요하다. D10이라 그랬는데 그게 G7 플러스 3개국이죠. 그게 아까 전에 말한 경제력 순위 3개국이 딱 거기 3개국. 그러니까 이번 G7에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D10을 불렀거든? 아니 지들끼리 뭐 하려고 G7만 모이던지 플러스 3에 남아공까지 껴서 이거 뭐 하려고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죠. 아니 왜 니들 거기서 뭐 하려고 G7만 가지. 게다가 옛날에 폼페이오 씨가 뭐라 그랬냐면 D10을 아예 대놓고 트럼프 아저씨 시절에는 반중연합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반중연합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부른 거죠. 그때 당시 슈카월리에 나왔던 주제긴 한데, G7은 있고 D10을 구축해라. 영어로는 Forget G7, Build the D10이 당시 미국의 어떤 헤드라인이었어요. 미국이 외교 안보 전문 매체에다가 앞으로는 Build the D10을 해야 된다. 10개국이 모여서 중국을 포위해야 된다. 이거는 게다가 경제 동맹체도 아니고 정치 신뢰 동맹체로 역할을 해야 된다.
요즘에도 하는 얘기입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한국 포함한 D10이 뭔가를 해야 된다. 물론 우리나라 청와대는 이런 얘기를 했죠. G7 참석이 높아진 한국 위상을 당연하죠. GDP 세계급이 10위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10위니까. 이 보면 입국 컷당한 나라들 생각보다 많아요. 브라질 컷, 스페인 컷, 멕시코 컷 당했어. 여기 생각보다 많아요. 여기 아래에는 컷 당한 거야. 이게 순서대로 했어요. 딱 순서대로. GDP를 보면 149 안 돼. 146, 119 야 그 정도는 안 돼. 우리 중에 최약체죠. 우리 중에 최약체는 안 되고 우리가 180이잖아. 이 정도는 돼야 우리 러시아보다 크죠. 호주보다 크고. 제 생각에는 진짜 딱 캐나다 이겨서 요사 이탈리아 역전은 힘들 것 같고 이탈리아를 역전하려면 여러분들이 한 4명씩 놔주면 가능합니다. 0.86으로는 안 되고요. 4는 좀 너무했다. 한 3! 그래 3으로 하자. 3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 이탈리아까지도. 이탈리아가 우리나라보다 10한 3, 4% 크거든요. 0.86으로 힘들 것 같은데 당연하죠. 우리나라에 위상이 있으니까 사실은 저기를 들어갈 수 있는 거고 GDP 규모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G7으로 안 보이는 거죠? 뭘로 보여요? D10 정상회의로 보이는 거예요. D10 출범을 하는 건가? 아까 전에 말한 대중국을 감싸는 그런 D10을 출범을 하려고 소위 말해 데모크라시 10 민주주의 10개국 정상회의를 하려고 진짜로 모으는 건가? 거기에다가 한국이 가니까 한국한테 정확히 찝어서 얘기하는 거죠. 너희 거기 가서 이거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의 장단에 놀아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G7 하고 있는데 민주주의 국가 간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이게 소위 1대1로에 맞서겠다는 건데 실제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1대1로에 맞서서 글로벌 인프라 구상을 합의하겠다. 예를 들면 뭐 5G 이런 것도 D10끼리 알아서 하자. 중국끼리 빼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옛날에 사실은 트럼프 아저씨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D10 말고 D11을 얘기했어요. 러시아도 어떻게 잘 구슬려서 D11을 하자. 중국만 고립시키자. 그랬다가 트럼프 러시아 그런 게 있었죠. 야 이거 뭐라 그러냐. 러시아하고 뭐 야합을 했다는 둥 무슨 뭐 트럼프가 당선에게 러시아가 뒤에서 손을 썼다는 둥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걸로 열심히 공격했잖아. 또 민주당이 공화당을 저기에서는 트럼프 러시아 손을 잡았네 뭐 알고 보니 뭐 이런 뭐 그런 게 왔다 갔다 했던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주장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손을 잡자. 중국만 고립시키자. 뭐 어차피 좀 공산주의긴 하지만 날리기 위해서는 뭐 속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소리를 했었는데 근데 문제는 일본은 이 D10에 한국 참여를 대놓고 반대하는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독일은 한국을 뭐 반대한다기보다는 G7 자체를 7개를 10개를 늘리는 걸 반대하는데 일본은 싫은 거예요. 그냥 싫어. 근데 괜찮아. 알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도 반대면은 반대할 것 같아. 우리도 반대 입장에서. 야, 그쵸? 우리도 뭐 반대 입장에서 뭐 들어온다 그러면 뭐 아시아국 하나 더 들어오면 남한 아시아인데 뭐 괜히 내 대표성이 희석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바로 옆 나라가 들어와서 뭐 별로 좋은 것 같기도 않고 미국이 지금은 나만 이뻐하는데 쟤네 들어오면은 나 좀 덜 이뻐하고 쟤네 이뻐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할 것 같기 때문에 뭐 우리라도 뭐 그럴 것 같긴 해서 사실 뭐 이해는 되는데 이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과 사이가 안 좋죠. 항상 나오지만 게다가 문제는 지금 G7 갔잖아요. 정상회의를 하려고 그래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미국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를 보니까. 근데 일본은 만나고 싶지 않은 거야. 일본은 뭘 하고 싶냐? 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싶죠. 미국은 한미일을 해서 D10을 하고 싶은데 미일만 하고 싶으니까 일본 측은 더 이상 한국 현 정부와 대화 소통을 하기 싫어하고 뺀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대면하다 이렇게 인사만 했겠죠. 하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서 반갑습니다 헬로 하고 이게 지나갔다는 믿거나 말거나 썰이 있습니다. 정치는 잘 몰라서 하여튼 뭐 이렇게 지나갔다는 게 있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나오고 있어요. 뭐 G7이 뭐 개대국에 백신 10억 회 제공하겠다 뭐 이런 거 나오니까 일본이 깜짝 놀랐다는 뉴스도 나오죠. 우리도 아직 덜 맞았는데 어디 백신 10억 회를 개도국 주냐 나 안 주냐 뭐 이런 얘기를 뭐 우리도 비슷하니까 할 말은 아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G7 중에서 백신 접종률인 63%, 60%, 51%, 47%, 46%, 44%, 일본은 12%. 뭐 우리나라도 10 몇 프로긴 하죠. 그래서 뭐 하여튼 일본 입장에서 나는 안 주고 나는 개도국은 아니죠. 그래서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데 뭐 우리나라 대통령님은 당당하게 우리나라는 글로벌 백신 허브니까 좋다. 이렇게 지원 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라.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천에서 송도에서 만들자라는 의지를 천명하셨다고 하니까 송도 화이팅입니다. 근데 누가 보더라도 저 만약에 D10인지 뭔지가 되면은 느낌이 이 나토 옛날에 이 냉전 시대에 이렇게 나눠갖고 바르샤바 조약 있고 뭐 이래갖고 정치로 싸우는 게 이 느낌이 살짝 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D10이 뭔가를 하기 전에 반외국 제재법을 발표한 거죠. 너희들 D10 가서 뭘 만약에 할 경우에 반외국 제재법에 걸리면 국물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저기 참여할지 뭐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으름장을 놓는 거죠. 미국 편향 장단 D10 같은 거 휩쓸리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중국은 우군이 필요하잖아요. 아무리 독불 장군이라도 우군을 만듭니다. 그 세븐 들어간 애 빼고 G7 인도 오케이 G7 대한민국
이거 애매해. 대한민국 무슨 불투명성을 나라의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있거든요. 나라의 모토죠. 어떤 불투명성. 저게 뭐 모르겠어. 일단 건너뛰고. 러시아는 될 것 같고, 호주는 택도 없죠. 호주가 중국 편에 붙을 리가 없죠. 국기부터 벌써 여기다가 영국 국기 붙여온 나라인데 될 리가 없고, 브라질 오케이, 스페인, 멕시코는 될 리가 없죠. 유럽 쪽이니까. 그러면 이걸 합쳐서 아까 전에 아프리카 대표 남아공까지 우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합치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뭐가 되냐면 브릭스가 되죠. 미국 입장에서는 D10이 되는 거.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든 브라질이나 어떻게든 남아공, 인도를 꼬셔봐야 되겠는데, 이 인도는 저 국경하고 중국하고 이 칼 들고 싸운 나라거든요. 야, 중국 입장에서 저기 어떻게든 뭘 해봐야 되는데 저 나라가 칼을 들고 우리나라 칼질을 하고 있단 말이야. 서로 중내사내하고 그런 거 하고 있으니까. 게다가 문제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호주는 당연히 될 거고, 인도와 대한민국 두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될지 안 될지 좀 들어가는 나라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중국은 그래서 브라질 같은 나라에는 백신 같은 거 제공하고 관계를 모색을 하고, 요즘엔 인도하고도 관계 개선을 모색합니다. 우리 칼질 그만하고 어떻게 좀 안 되겠니? 브릭스건 뭐건 뭐 안 되겠니? 인도 달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시컷 칼질할 땐 언제고? 칼질하다가 달랜다고 달래지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요즘에 국경에 병력도 철수하고 뭐 서로 이렇게 러브라인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랑 하세요. 자, 좋은 사랑 하실 것 같고. 근데 개인 생각인데, 아니 인도하고는 좋은 사랑 하려고 이렇게 병력도 철수하고 무슨 달래고 그러는데, 아니 그거 우리도 좀 달래든가. 우리한테는 왜 으름장이냐? 개인 생각입니다. 개인 생각. 아니 우리도 뭐 달콤한 사탕 좀 주면서 얘기를 해야 뭐 러브라인도 좀 그려보고 하는 거지. 뭐 우리한테는 편한데 장단에 휩쓸리지 말라고 뭐 아빠요? 뭐 경고하고. 아니 우리도 인도처럼 이렇게, 그쵸,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니 인도하고는 뭐 그런 거 한다며. 브릭스에 안 들어가서 그런가? 뭐 이렇게 좀 해서 이제 좀 이렇게 우리한테는 으름장을 놓으니까, 중국이 자꾸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그러니까 감정이 안 좋아지죠.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에서 바이든이 된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호감도가 엄청 올라갔습니다. 그 말인 즉슨 물론 바이든 형이 뛰어난 매력도 있지만 트럼프 형이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기 쉽지 않죠. 비미국인으로서. 그건 인정합니다. 비미국인으로서 이 도널드 트럼프 아저씨를 지지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일단 바뀌었다는 것만으로 여기는 플러스 요건이죠. 무려 28%포인트가 올라갔다 합니다. 물론 이건 바이든 말고 누가 올라갔어도 반 트럼프 효과로 확 올라갔을 것 같은데, 게다가 한국은 저 조사한 16개국 중 서구 국가들인데 미국 우호도가 가장 많이 상승한 나라 1등이 한국이에요. 트럼프일 때보다 18%포인트가 올랐다는데 77%, 16개국 조사했는데 미국 우호도가 어떻게 하면 가장 높게 나왔냐? 이거는 어디서 조사한 거야?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보다 미국 우호도가 높으면 어떡해? 야, 캐나다는 사실상 거의 한 나라 아니요? 미국하고? 저기는 국경도 막 넘어다니더만. 무슨 뭐 트럭 타는 집시 아저씨들 보니까 캐나다 갔다가 미국 갔다가 왔다 갔다 운전하던데 거의 한 나라급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우호도가 높아요. 바이든 아저씨 된 다음에. 희한하네. 영국보다 높네. 영국은 거의 민족이 같은데. 하여튼 이런 상황이고, 왜 그러면은 미국을 선호도가 올라갔습니까? 라고 16국에 물어보니까 트럼프보다 위험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다. 특히 거만이 트럼프가 90%였다. 90%가 트럼프는 거만이었는데 이게 엄청나게 내려가면서 호감도가 올라갔다는 건데, 트럼프 형이 좀 거만하긴 했죠. 표정부터 못 씹은 표정으로 이렇게, 그쵸? 내가 너희를 뭐 날려줄게 뭐 이런 표정 짓고 있으니까, 무슨 국경에다가 저거 뭐야 뭐 담장 짓고 앉았고 뭐 이런 짓을 하고 하니까 물론 그렇게 되긴 했지만, 근데 반대로 그렇게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 되고 트럼프 아저씨가 내려가면서 호감도가 엄청 올라왔는데, 반대죠. 중국은 반중 감정은 반대로 올라가고 있어요. 반중 감정이 커진다고 느낀다 86%. 최근 몇 년에 비해서. 심지어 이런 여론조사도 있어요. 반일 감정이냐 반중 감정이냐.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어렵다. 어려워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엄마냐 아빠냐. 근데 이건 둘 다 안 좋은 감정이잖아. 근데 반대는 친인데 친일 쓰면 안 되잖아. 이거 뭐라고 써야 되지? 서로 좋아하는 호감? 그래, 친이라면 이상하다. 친중 친이라고 호감 뭐 이런 걸로 좀 얘기할 수 있도록. 같은 옆 나라들인데 서로 호감도 조사를 해야지. 이게 계속 서로 안 좋은.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한국이 싫니? 일본 가면 한국이 싫니? 중국이 싫니? 그런 거고, 중국 가면은 한국 놈이 싫냐 일본 놈이 싫냐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서로가 우리는 그러고 있긴 한데, 그래서 반일 감정이냐 반중 감정이냐. 이거 옛날에는 압도적으로 반일이었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다. 요즘은 나오는 걸 보면은 뭐 여론조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슷하다 3분의 1. 그래도 반일이다가 조금 높네. 생각해본 적 없다. 인생 편하게 사시는 분들, 저도 저기에 속합니다. 생각해본 적 없죠. 뭐 하려고 그런 걸 생각해.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어디가 더 세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디를 더 사랑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돼야지 이게 좀 하여튼. 그래서 여기
살아가세요. 자, 이런 감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반중 감정이 세죠. 왜냐? 우리나라도 반중 감정이 늘어난 이유가 자꾸 속국이라 그러고 자꾸 문화 도둑이라고 하고, 이 중국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라가 GDP가 올라가고 힘이 세지니까 중국이 팽창주의가 있는데 당연히 있겠죠. 문제는 이 팽창주의가 굉장히 호전적이고 굉장히 공격적이죠. 그리고 이거를 좋아해요. 호전적이고 공격적인 걸. 그걸 뭐라 그러냐면 심지어 이걸 가리키는 중국 내 용어도 있어요. 호전적인 대외 행보, 전랑, 늑대 전사. 가서 중국의 반환애들을 물어뜯어라. 근데 이게 그 적을 물어뜯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모든 나라를 전랑으로 대하니까 그 물어뜯기는 나라 입장에서는, 물론 이게 중국의 애국주의라는 거는 알죠. 우리도 중국의 애국주의가 요즘에 엄청나게 세잖아요. 심지어 소비도 애국주의입니다. 중국의 신소비 브랜드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애국 소비를 바탕으로 성장한 브랜드.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외부에서 우리를 억압하는 세력이 있으면 내부에서 똘똘 뭉치죠. 그게 우리는 맨날에 정치에서 문제가 있으면 맨날 북한이 뭐 미사일 쏴주면 그것 때문에 뭉치고 그랬잖아요. 뭐 북풍이라는 둥 뭐라는 둥. 중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에서 그런 바람이 부니까 자기들끼리 뭉치면서 애국주의를 뭉치는데, 그래서 애국 상품이 엄청나게 인기라 그럽니다. 불티나게 팔리는 애국 상품이다. 중국이 근데 애국까지는 좋은데 그게 넘어가죠. 어떤 식으로 넘어가냐? 애국주의가 넘어가니까 중국 우월주의, 중국 국수주의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자기들이 우월하고 자기들이 국수이고 자기들이 쭉쭉 뭉치니까 옆에 있는 나라들은, 심지어 한국은 뭐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든지 소국이라고, 중국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소국이라고 생각하고 전 세계에도 마찬가지 전랑 외교를 펼치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호감도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이런 말을 대놓고 하잖아요. 소국 대국론. 자기들 입장에서는 뭐 속으로는 맞다고 생각할 수 있어도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반중 정서가 굉장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뭐 서구들 다 올라가게 돼 있고, 중국의 애국 열풍 이런 게 보니까, 물론 중국 입장에서는 그게 그래서 있는 게 아니죠. 반중 정서는 중국의 발전을 시기하고 견제하는 세력들의 편견이다. 그래, 우리가 편견이고 싶어. 우리도 사랑하고 싶은데, 우리도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려면은 나라도 나라대로 인정해주고 좀 이렇게 물어뜯는 거를 좀 안 하면은 충분히 서로가 호감을 가진 대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애국주의고 나만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거 나만 내가 가장 애국주의고 너희들은 우리의 속국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 됐건 뭐 미국이 됐건 뭐 러시아가 됐건 누가 됐건 우리를 생각하면은 나라의 호감도라는 게 올라가기가 정말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